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네,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송을 멋지고 재밌게 만들어주시는 PD님과 조연출님도 한 번쯤은 방송에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제가 이번에 문제를 3문제 이상 못 맞추면 PD님과 조연출님께 딱밤을 맞는 영상을 촬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좋네요.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네, 좋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실수로라도 7시 58분에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 대단한 거 아, 되게 기다리고 있나 봐요. 예,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안쌤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저만이 공허하게 들리죠. 무서워요. 네. 네, 문제 주세요. 땡땡땡땡이란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소유한 청약 통장을 대거 사모아 해당 지역에 위장 전입함을 통해 청약하는 수법입니다. 예,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어김없이 예, 이시안 선생님의 힌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같아요. 이게 원래 시안의 힌트를 부탁해. 어김없이 뻔뻔해지는 그러니까요. 정말. 뒤에 두자가 네. 무슨 통장이에요, 무슨 통장.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사모아서 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예. 아싸 당첨됐네 하면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돈을 더 붙여서 팔고 이제 다른 데로 탁 뛰어가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아, 모르겠다. 그럼 저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한번 5초 맞춰보세요.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점프 통장. 점프 통장. 과연 아니겠죠. 정답입니다. 이걸 맞출 수가 있나요? 되게 대단한데요? 부동산 분양이 좀 잘 되고 그럴 때 예전에는 그 청약 통장 같은 것들이 1순위, 2순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 많이 사모아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위장으로 했다가 팔리면은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P라고 하잖아요. 프리미엄. P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그게 통장을 하고 당첨되는 당첨권 자체가 몇 천만 원이 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진짜 집이 필요한 그렇죠. 사람. 실수요자가 네. 그 돈을 다 내는 거니까 실수요자가 완전 이 손해를 다 떠안는 구조라 사실은 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달리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노인 거주단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알아요? 아니, 뭐 틀려도 뭐 아직 알겠습니다. 한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나? 4, 네, 3, 정답 이. 실버타운. 실버타운. 네. 과연? 정답입니다. 이야. 실버타운을 흔히들 이제 전원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광화문에도 실버타운이 있고요. 와, 정말요?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일수록 이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아하. 도심에 살고 싶어 하세요. 요양원이나 뭐 이런 거와 좀 달리 실버타운의 가장 첫 번째 입지 조건은요. 네. 의료시설이나 적어도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와 있어요. 즉 거기 그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제 양로원을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모여 살기 좋거든요. 네. 저는 나중에 돈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오, 신기합니다. 비싸서 문제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어 그들을 따르고 동조하게 되는 비이성적인 심리 형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어렵겠네요. 아 근데 이거 그 취업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 상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이번에 알겠어요? 네. 정말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힌트 없이 한번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가 볼게요.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 네. 네. 오, 정답입니다.
너무 쉽게 맞추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취업 상식에 진짜 이게 그 어떤 도시 붙거나 그런 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네. 73년도인가에 진짜로 이제 스톡홀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은행에서 그 강도들이 인지를 잡고서 그 농성을 하는데 네.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질들의 심리는 그거래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나를 죽이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와주고 경찰이 진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막아주고 증언할 때도 그 불리한 증언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인질에 동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어서 되게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그때부터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재밌는 거 이거 반대도 있어요. 반대요? 네, 리마 신드롬이라고. 네. 리마. 네, 이거는 인질범들이 인질들한테 동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착해지고 같이 미사도 드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반대로 스톡홀름 신드롬과 리마 신드롬 해가지고 이건 취업 준비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상식 중에 하나거든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문제 모두 순조롭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벌칙은 없어진 거죠. 일단 그렇죠. 아쉽네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방송의 방자도 모른다. 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정답이에요. 이번에도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가 볼게요.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소파 협정. 소파 협정 스펠링은 SOFA. 오케이. 정답입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그 약자를 풀어볼까요? 아, 그 약자를 제가 지금 조마조마하고 약자를 있었는데. 풀어볼까요? 지금 우리 사드 미사일 배치가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을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파라든가 이런 여러 협정에 의해서 동의 없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소파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지금 논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소파가 다시 좀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였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믿기 어렵겠지만 네 문제까지 매우 순조롭게 맞추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과연 만점을 할 수 있을지, 가토건 타이틀 회복할 수 있을지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2010년 7월부터 판매된 서민 전용 대출 상품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소금융과 새희망 홀씨 대출과 함께 3대 서민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10%대 저금리로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상대 서민금융사. 이거 되게 많이 은행 앞에도 붙어 있는데. 네, 한동안 많이 광고도 하고 그랬었죠. 되게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이거 크다. 그다. 햇살? 햇살?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이거 어렵다.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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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대출 상품. 햇살 대출 상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론이라는 게 그거니까. 대출이기 때문에? 네, 맞- 네, 정답입니다. 정책 이름이 햇살 론이지만 네. 뭐 어쨌든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세 가지 미소금융, 새희망 홀씨 대출, 네. 그다음에 햇살론 얘네가 3대 서민금융으로 네. 한마디로 그냥 일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거든요. 저 세 가지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다만 차이가 주체가 누구냐인데 네.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협동조합 있죠. 그쵸. 수산업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이런 식의 새마을금고 이런 식이 좀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 새희망홀씨 대출 저거는 시중은행에서 좀 서민들을 위해서 시중은행이 주체가 되고 하는 거라 주체에 따라서 좀 이름이 다른 거고 사실 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품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갓뜨건 학생 타이틀 다시 야, 회복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문제 자체는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자주 나오는 거, 그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취업 상식의 고정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소파나 한참 핫한 것도 나와서 좀 적절히 섞여 있다 싶기도 했고요. 좋네요. 그다음에 도건 학생 저렇게 잘 맞추는 거 보니까 혹시 우리 집 컴퓨터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랜섬 배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오늘 톡방 퀴즈를 통해서 소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한 씨, 요즘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 사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를 들여오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또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중국은 경제 보복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건 학생은 혹시 사드가 뭔지 알고 있나요? 요즘 워낙 핫한 문제라서 네, 좀 네. 알아보긴 했는데 그쵸.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야 네. 되죠. 그러니까 그게 대기권에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요격 고도가 엄청 높은 미사일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왔네요. 대단하네요. 기대갑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드가 뭔지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분단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알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사드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쌤. 네, 도건 학생이 말을 잘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고고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유격 미사일 하면 미사일 네. 날았을 때 그 중에서 유격을 이렇게 가서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근데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40km 정도의 그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런 요격을 피하려면 말하자면 40km를 넘어가면 이제 레이더에서 벗어나니까 아예 위로 솟았다가 여기서 팍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이건 계속 이제 레이더에 레이더에 나오니까 그쵸, 요격하기 그쵸. 좋은데 이렇게 오게 되면 이때부터 나오면 갑자기 푹 떨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고고도로 오는 그런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가지고는 안 되고 사드 미사일이 나온 거죠. 그 높은 고도로 날아갔을 때 그거를 150km까지 커버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고고도다. 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는요. 네. 사드 논란 확산.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퀴즈할 때 잠깐 설명했던 네. 그래서 소파 개정 요구까지 분물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국내 배치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정치적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지 않냐. 이런 협정에 의하면 동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다면 협정 자체를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이참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죠. 소파를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법제처가요. 그러니까 앞서 사드 배치와 국회 동의 필요성을 묻는 박 의원 측 서면 질의에 검토 결과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소파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소파 협정의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폭발적인 논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역시 이런 사드를 할 때 이제 중국의 그런 입장이 제일 우리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 네. 사드 반대 때 상응하는 조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해법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중국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그 미사일 하나가 와가지고 이걸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자체 어떤 전략적 방어 체계가 한국까지 훅 와 있는 중국을 보자면 턱밑까지 훅 와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결국 그런 것들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좀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뭐 되게 클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 했다고 중국이랑 척을 지을 건 아니니까요. 기사에서도 중앙아시아 인프라 건설 등 중국과의 공동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경제적 협력 동반자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사에서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두 기사 어떻게 봤는지 좀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네.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꼽았냐면 이렇게 군사 부문에 있어서 이전에 뭐 해외 파병이라던가 이런 뭐 그런 거에선 국회 비준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이 사드 관련해서도 이전의 선례들을 좀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단어를 뽑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드 반대 논란이 거센 이유.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소 갑작스레 결정된 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그 2010년 초만 해도요. 정부가 그 3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뭡니까? 3노인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no request, no consultation, 네. 그다음에 no decision. 어. no request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no consultation 협의할 필요도 없었고 no decision 결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별 요청이 없었는데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네. 논쟁이 됐을 때 그게 정부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것들이 노 리퀘스트라고 했는데 쑥쑥 네. 진행되더니 갑자기 발표가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어디 할 것까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노 리퀘스트 아니죠? 분명 요구가 있었는데 그 협의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3노가 아니라 1노 협의 없고 그 요구가 있고 결정이 있었다. 이런 그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사드가 그 경북 성주에 배치되기로 했는데 그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극심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표면 앞에 제일 앞에 나온 거는 전자파 논란이에요. 전자파. 예, 레이더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 전자파 때문에 이제 그 인체에 큰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사실 지역한테도 중요한 거는 땅값이 폭락할까봐 아.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일종의 혐오 시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적인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논란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그 핵심 군사 시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사실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할 곳이 그런 군사적 요충지니까 네. 성주가 그거 제일 전면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합의라든가 어떤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당혹스러워서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님비 현상으로만 치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셈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는 아우 뭐 자기 지역만 저래. 근데 막상 우리 집 앞에 그게 딱 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하는 것도 웃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설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님비니까 니네 아주 나쁜 이기적인 사람들이야라고 우리가 치부할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봤나요, 두건 학생? 네, 두 번째 기사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문장은 그 중국이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는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서 이제 남중국해 뭐 분쟁이라든지 좀 더 팽창하려고 팽창주의로 맞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저지하려는 그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서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좀 나라 국력이 좀 더 세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적 갈등 이슈에 대한 그 중국의 움직임이 참 자주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예계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그 찌의 사태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거겠죠? 그렇죠. 중국에 이게 눈 한번 싹 돌리며 네. 네. 떠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 중국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탁탁탁 했는데 사실 뭐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는 조금 국제사회에서 내가 좀 기침할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느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참견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G2라고 그럼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미국만 형님 역할을 했고 네. 중국은 그냥 나 먹기 살기 바빠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나도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내가 좀그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칠게라고 하는데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미국과 그동안 많이 되게 교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바로 옆에 또 붙어있는 나라로서 우리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제 친구가 최근에 중국과의 거래가 끊겼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중국산 그 마늘이 너무 값싸게 수입이 돼가지고요. 이게 네. 도저히 한국 농가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때 관세율을 한 30% 정도 관세율을 300%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요. 열받는군요. 거기서 이제 수입을 금지시켜버린 게 핸드폰이에요.
아이고야, 세상에. 무슨 원자재 폴리에틸렌인가 그거랑 네. 이제 핸드폰이랑 딱 수입을 끊어버리니까 아유. 그러니까 관세가 아니라 딱 끊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네. 마늘을 그 가격에 다시 할 뿐더러 더 많이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물론 중국은 이번 사태와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아하. 어떤 면에서 어떤 그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이세 오늘도 네. 족보 열어주세요. 열어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할까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건 학생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근데 주변국들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중국만 생각한다면 답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지금 중국이 원하는 대로 사드 배치를 포기하고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을 포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주변의 역학 관계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현재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어쩔 수 없이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적 보복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서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한국은 이제 대중국 무역에서 이제 3위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한국을 쳐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거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지금 그 영토에 대한 레이더 사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그 정도까지 정부에서는 지금 600km 정도 900km 정도 이제 북한만 관측할 수 있게 레이더 그 범위를 잡아놨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교부장이라든지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레이더의 범위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명분을 없애면 중국도 좀 할 말이 없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요 질문을 할 게 없는데 네.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해서 전형적으로 어떤 답변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설명하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FTA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었는데 찬성이냐 반대냐는 얘기하지 않고 네. FTA란 뭐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다. 독일은 FTA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답변이에요. 지금 다 우리가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물어본 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래라고 했을 때 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외교부장을 데려와서 그 거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랄까 그 물어보는 건 이거다라는 그런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 문제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 설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빠져나가는 방법이라서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주긴 좀 힘들어요. 미국과의 오히려 그 동맹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나. 이제 뭐 영원한 적도 없고 뭐 영원한 친구도 없겠지만 그냥 이대로 한다. 예. 이대로 한다잖아요. 이대로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미국과 그래도 공고히 해야 된다는. 좀 더 게 미국과 제 입장입니다. 공고히 한다. 네. 이런 유행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는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출제된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나온 문제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뭐 좀 PT, 이거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로 물어볼 수도 있고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제 무지하게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취준생이 너무 많아서예요. 네. 그러니까 뭘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 생각은 그냥 이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주변 설명을 잔뜩 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 지식이 있고 알고 있어.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대답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드렸지만 별로 면접관한테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색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들한테도 좀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던져줘서 좀 기분을 좀 풀어보는 쪽으로 하지만 이런 결정은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건 학생, 우리 이슬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 미국까지 네. 이 나라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동북아 관계라고 하죠. 여기서 바람직한 역학이 어떤 식으로 성립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미국이랑 중국은 좋은 사이가 아니죠. 사실은 뭐 국제관계에서는 서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고 안 되고의 사이인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좀 부딪히는 면은 분명히 있죠. 대답 먼저 해보실까요? 저요? 저는 사실 이거 어떻게 될지 아예 그냥 감조차도 않아서 제 지식은 정말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취업에 만약 이게 나왔다. 네. 진짜 모르겠다. 네. 좋은 자세예요. 오! 괜히 쓸데없이 뭐 사실은 뭐 어쩌고 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 훨씬 많이 면접관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계속 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또 어설프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니 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좀 진정성 있다, 착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내가 더 배워가겠다라고 하는 자세도요. 정말 모르는 이슈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우리 보미 아나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짜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이 세계에는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적도 없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지형적으로나 뭐로구나 굉장히 힘에 이렇게 부딪히는 중심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외교적 관계라든지 경제적 관계에서 이 실익을 잘 비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교적 이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겠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태희 학생, 이상적으로는 동북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말 그대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다. 하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혜 학생, 중국은 사회주의, 한국은 민주주의, 일본은 입헌 군주제와 같이 완전히 각기 다른 국가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두 경제 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 학생, 동북아 관계에서의 핵심은 앞으로 한반도의 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끊임없는 핵실험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사이에 끼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그 사이에서 협력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유실 학생, 현재의 역학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 중국과 미국이 양대 산맥으로 중심축이 되고 일본은 친미 진영,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로 오가는 형태가 이상적이다. 우리나라는 힘의 균형이 충돌되는 진영에 속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소속되거나 균형을 유지할 선택권이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도건 학생? 저는 유실 학생 의견이 예.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균형 외교를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저랑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서 예, 가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실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유실 학생이 누군지를 못 봐가지고 아, 그렇군요. 도건 학생은 유실 학생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 볼까요? 네, 시안 쌤. 네, 사실은 여기도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뭐 잘해야 돼라는 그런 얘기고 하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라는 거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가 물어본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그나마 하우라는 부분에서 제일 답을 한 것이 태연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태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름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행동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답에 대한 어떤 대답을 했다는 측면에서 전 태연 학생을 베스트 댓글로 뽑겠습니다. 우리 태연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사드 배치와 이를 둘러싼 국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반기 때 가장 핫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공짜 붙은 데들이 있죠. 공무원, 공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데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맞냐 틀리냐보다는 그래서 한국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노선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하반기 취업 준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건 학생 오늘 어땠어요? 네, 사드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성주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잖아요. 이게 빨리 이제 갈등을 해결해서 좀 더 이제 국제사회에 저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제 의견을 좀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건 학생의 만점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거짓말 탐지기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건 학생, 아까 그 문제 풀 때 정답 다 알고 있었죠? 저는 정답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전혀? 네, 전혀. 모를 수는 없는데? 자, 이거 진짜 전혀 몰랐어요. 아니에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아니, 이건 너무 억울한데?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드디어 걱정하던 시간이 왔네요. 네, 바로 면접 시작할 시간인데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을 우리 철호 학생 불러서 면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호 학생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긴장한 것 같은데 밖에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무슨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냥 학교 생활에서 뭐 했나, 이 웹서버 개발자가 왜 되려고 하나. 그럼 웹서버 개발자가 왜 되려고 하나를 질문으로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C 언어 프로그래밍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 JSP라는 과목에서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펜션 호스팅 홈페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팀원들하고 하면서 즐겁게 했었는데 결과물이 잘 나와가지고 교수님께서 프로젝트를 유일하게 칭찬해줬던 경험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웹 서버 개발자에 관심이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죠? 본인이 그동안 그럼 성과물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내포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별로 교수님들이 칭찬을 잘 안 해줍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칭찬을 잘 안 해주죠. 알겠습니다. 근데 4.5에 4.0이면 네. 높은 편이죠. 과 내에서. 게다가 이렇게 밴드까지 포기를 하고 가수의 꿈까지 포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고 네. 현장 실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면 상인 게 왜 하나도 없어요? 다 중하예요. 좀 다른 실제 개발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동년배로 봤을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하돼 있어서 저희가 뽑기가 굉장히 좀 네, 저희 또래 입장에서는 전부 상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JSP. 그러면 이렇게 상이라고 쓰셔야지 좀 너무 자신감이 건방져 보일 떨어져 것 보이죠. 같아서. 아 그래요? 아니 당연히 상인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상을 써놓으면 뭐 혹시라도 뭐 테스트를 받거나 혹은 뭐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했으면 상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감 떨어지면 상인데도 상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카카오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왜 지원을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초등학교 시절 많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네이버 카페보다 다음 카페에 그런 게 한참 유행일 때라 이제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걸 배우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영상 꼴이라고 이미지 배너랑 아바타 같은 걸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걸로 저를 많이 표현했었고요. 그래서 웹서버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었던 카카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영어 닉네임을 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일단 유연성, 자유로움, 그리고 이제 연결, 소통을 중요시하니까 나 합격하면 본인 닉네임을 뭘로 정할 거예요? 저희 닉네임이요. 네, 영어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작가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귀염 미소라고. 네? 귀염 미소라고 하는 소설작가 귀여운 이름으로 짓고 미소로.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사의 그 조직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했고요. 보통의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수평적인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줬고 또 뭐 영어 닉네임도 바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좀 뭐 닉네임은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지만 네, 좋은 반응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설 읽어보셨어요? 귀염 미소 작가 소설. 네, 네, 한 4개 정도 읽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구절이요. 네. 이게 커너라는 정신외과 의사가 한 말인데요. 자신의 문제에 닥치면은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5년 후에 카카오톡은 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카오톡이요? 네. 네, 우선 여전히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서비스 쪽으로는 우선 카카오가 지금 오토 서비스라고 그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에 관한 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카카오 택시 이런 거 해서 이제 그쪽으로 더 집중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면은 새로운 부분은 딱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하고 떠오르지 않는 거죠. 네, 그냥 오토 서비스에 오토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이다. 네. 최근에 어떤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워낙에 많은 수많은 트렌드들이 많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기업 문화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바뀔지를 오늘 유추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그런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로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로 지원을 하시지만 네. 또 경쟁사의 서비스에도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 카카오톡은 국내 이용자 수가 4천만 가장 많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고요. 그만큼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가 잘 연동이 돼 있어서 저희 생활에 밀접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상대방이 저의 번호를 추가하면은 저한테 번호가 없어도 저의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돼서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저의 홈페이지라든지 하는 사생활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요. 이제 전 경제사인 네이버사의 라인은 장점이라고는 우선 무료 통화의 음질이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스티커의 캐릭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마블사 이런 캐릭터라든가. 학생이 카카오사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그런 업계에 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의 서비스와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열정을 좀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요. 다소 기술적인 부분에 연결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답변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본인이 학교 수업 외에 뭐 네. 전공 외에 본인이 좀 이거 관심이 있어서 좀 개발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했던 부분이 있거나 찾아서 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거기서 JSP에서 그
웹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툴 말고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거기 안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에서 웹 서버를 개발할 때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에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저랑 친구랑 같이 친구는 다른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저는 스프링을 둘이 공부하면서 따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가장 자주 듣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성격에 관해서. 성격이든 무엇이든 나를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다. 너 어떤 사람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봤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까? 예, 약간 차가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다소 지인들이 자주 듣는 어떤 이야기로 답을 할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소 차갑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짧게 이야기했지만 뭔가 제가 봤던 이미지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처음에 굉장히 좀 긴장하고 뭐했지만은 다소 그래도 좀 따뜻하게 좀 순수하게 뭔가 말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의 연봉을 받고 싶어요? 첫 해에? 가급적이면 회사 내규에 따르고 싶지만 그러니까 얼마? 구체적으로 액수로 좀 구체적으로 제 생각은 한 2,300에서 2,5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첫 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3,400, 5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저희가 뽑아야 될까요? 어쨌든 회사 쪽에서는 돈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본인 2,300 드려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3,500 주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희망은 이 정도라면서요? 회사 내규에 그냥 따른다고 적어놨는데.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이 한 2,500 정도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네. 본인 몸값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몸값은 3,500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몸값이 3,500이에요? 자기 뭐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다른 사람들 내 동년배에 비해서 상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신입사원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연봉은 두 가지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곳이다. 그러면 뭐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정해진 곳이라도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낮은 연봉 준다고 해서 뭐 받고 싶다고 해서 인건비 절감하면서 좋은 사람 뽑겠네라고 생각할 기업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몸값도 자존감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카카오에 입사를 하신다면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이력서에 적었듯이 길고양이 서비스를 개편해서 고양이 커뮤니티라는 웹 다음 홈페이지에 그 메뉴를 구성해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길고양이 그게 뭐죠?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카카오랑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어플리케이션을 냈다가 이제 많은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반발로 인해 고양이의 생태계 위협이 될 수 있다 해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돼가지고 고양이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치 정보에 아예 제거하고 추후에 유기견 사업이라든지 보통 더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고양이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고양이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장으로 열고 있습니다. 메뉴로 구성해서. 그게 왜 지금 본인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죠? 제가 길고양이 어플리케이션을 혼자 만들어 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했던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길고양이들을 좀 더 생태계를 보호할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개발하게 됐었는데 카카오사에서 같은 걸 개발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의 생태계를 좀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직무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포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하게 되었고요. 길고양이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경험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는 좋았지만 어떤 직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집중해서 대답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뭐 강렬한 거 한번 30초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면접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확신 못 갖는 거 눈치채셨죠? 네. 마지막 반전의 기회예요. 네, 제 열정과 제 능력을 발휘할 곳은 카카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딱히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대로 말씀 못 하겠지만 그냥 추억도 많이 담겨 있는 다음 곳이고 저랑 그만큼 가까운 곳이고 다음에서 추구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참 굉장히 그 이미지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신입사원이면서 이렇게 순수함. 아까 다른 분들도 순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래도 좀 구제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근데 이 친구가 좀 묘한 게 답변 아까 잘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좀 호감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노련함이나 말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순수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호감을 준다. 실수에도 호감을 준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우 학생 들어오세요.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면 상인 게 왜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실제 개발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얼마의 연봉을 받고 싶어요? 첫 해에? 2,300에서 2,500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첫 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면접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순수해 보였다라는 느낌? 네, 네.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사실 좀 순수해 보이고 아직 때가 덜 묻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개발을 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또 다른 분야 학생은 좀 순수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 컴퓨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어긋나는 답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도 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다만 자신이 좀 뭐랄까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강점이나 이런 부분 좀 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고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애매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C 마이너를 주고 싶습니다. 네, C 마이너스. 목이 메이네요. 그러니까 학생회장님께서 점수를 잘 줘야 합격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삼촌께서는 어떻게 면접을 보셨는지?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네. 막내 같은 녀석이 하나가 와서 제가 항상 원했던 건 이거거든요. 귀여운 같고 뭐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근데 너무 귀여웠고요. 사랑스러웠고요. 나중에 좀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긴장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만 훈련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 말고도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도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일 텐데 그 정도로 뭐 정말 열정적이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많이 좀 선호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아쉬웠지만 저는 B 플러스를 줘서 합격을 시키겠습니다. 후한 점수를 순수한 주셨네요. 사람들을 역시 좋아해요. 네. 막내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 기억에 남는 모습은 원래 철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성실하고요. 시험을 면접이나 이런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요. 착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 면접을 잠깐 했을 때보다는 지금 현장이 조금 더 아쉽긴 해요. 많이 긴장을 했고. 카메라 돌고. 네, 그래서 준비된 거보다는 좀 많이 못 보여준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네, B 마이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떠드네요. 죄송합니다.
가끔 악역도 좀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저만 계속 하겠어요. 네네네. 네, 굉장히 좋은 점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B불 뭐. 그렇죠. 네, 정말 일단 네. B등급 자체가 합격을 네.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뭐 100명 뽑으면 100등을 해도 지금 네. 뽑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진짜 옛날 제 모습이 겹쳐졌어요. 저 진짜 진짜요? 예전에 저랬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또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또 네네. 정초로 학생 불러서 저희가 이제 또 심층 그 컨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아 보였거든요. 그게 약간 순수해 보이고. 정말 그랬어요. 제 예전에 그 취업 준비할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면접 보면서 네. 혹시 뭐 이 질문을 기분 나빴다가 마크 주커버그 회장님 옷장 보셨어요? 옷장? 옷장을 보면 그냥 네, 많이 긴장했어요? 네, 엄청 많이 긴장했습니다. 네.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 긴장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아 보였거든요. 그게 약간 순수해 보이고.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근데 안 좋은 긴장감이란 건 뭐냐면 긴장해갖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긴장감인데 좀 본인 이미지랑도 좀 그래서 보이지만 좀 순수해 보였다라는 부분들. 감사합니다. 네네. 순수 그 자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제 예전에 그 취업 준비할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떨림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심각할 정도로. 정말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막 그랬을 정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진짜로. 지금은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우면서도 근데 그게 여기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빠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굉장히 좀 좋아 보였고요. 그다음에 떨린다고 해서 뭐 감점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떨리지 말자 하면 더 떨리는 거 아시죠? 계속 떨리지 말자 하면서 왔는데 떠는 걸 맞으니까.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떤다. 네. 그러니까 떠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보면서 네. 혹시 뭐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던가 아니면 좀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좀 편안하게 그냥 물어보세요. 혹은 뭐 기분 나빴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저의 장점이라든가 능력 같은 거를 너무 좀 낮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겸손이 장점인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아마 좋아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카카오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약간 세게 아니 세다는 것보다는 좀 더 자신감. 긍정적인 자신감 얘기를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에 거죠. 대해서 약간 뭔가 있는 걸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네.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거는 드러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거만하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000을 주는 회사인데 네. 저는 2,500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그 회사에서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와 1,500 절감이다 만세 좋은 사람을 싸게 뽑는다 이럴까 아니면 뭔가 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감이 없나 이럴까? 능력이 낮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부분의 질문에 어떤 게 꼭지로 따라오냐면은 네. 본인이 왜 거기에 합당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하셔야 돼요. 대신. 네네. 이렇게 말을 하시고 제 답변에 약간 이게 꼬리물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다시 질문이 들어오면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후속 질문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렇죠. 좀 긴장 더 되죠. 예상 질문은 많이 보고 왔는데 그거 말고 전혀 다른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연봉이 정해지지 않는 회사라 그러면 뭐 회사 내규에 따라 이게 일반적인데 뭐 정해져 있고 좀 확실한 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당당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셋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오, 세 분 굉장한 중에서 어떤 권한인데요? 선생님 먼저 컨설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저희- 컨설팅 받는 그 네. 순서요? 그렇습니다. 별 의미는 없네요. 네, 권한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아니 그쵸 선택을 한번 네. 해보세요. 네. 빨리 받으면 네. 좋은 건가요? 네. 학생회장님. 네, 네. 학생회장님. 저는 그냥 첫 이미지가 말하다 보면은 좀 엉뚱한 동문서답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동문서답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을 굉장히 잘한 건 아닌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충족하지 않았나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했다라는 부분들 다만 약간은 조금은 더 자신감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본인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한다라는 어떤 부분들 어떤 서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더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어느 분? 긴장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죠? 삼촌께서 삼촌, 네. 네, 삼촌께서 컨설팅. 예, 저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회사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가 이제 비슷한 회사인 것 같아요. 최근에 SNS. 어떤 뭐 이렇게 벤처 사업가에 의해서 재벌이 된 회사.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누구죠? 마크 주커버그 회장이 네. 옷장 보셨어요? 옷장? 옷장. 옷장을 보면 그냥 티만 쫙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대요.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근데 이런 게 바로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완전히 막 서버, 완전히 막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도 보면 나는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뭘 해도 이 얘기가 나오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잘 쓰긴 썼지만 이제 그런 게 좀 더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마크 주커버그처럼 네. 서비스 아니면 이 서버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기 위해서 딴 거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도 바뀔 거고요. 네. 답변 내용도 바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면사포가 네.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금상첨화라는 사자성어가 제일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좋지만 좀 더 잘하게. 그래서 저는 그 다 잘했고 오늘 제가 진짜 후하게 줬어요. 난 진짜 맨날 악역만 맡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점수 깎느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빗불을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라 믿어서 이렇게 미래 점수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진짜 그 전문가의 모습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만 에너지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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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네, 저는 그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사진. 네, 네. 사진이 너무 시대적 배경이 궁금할 정도로 의심스럽다. 근데 오늘도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온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머리요? 네, 헤어스타일이 조금 왜 그렇게 하고 오신 거죠? 바를 게 없어가지고. 바를 게 없어서? 네. 조금 좀 단정하게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이렇게 올릴까요? 아예? 아니 이렇게 확 올릴 필요는 없지만 좀 이렇게 가르마를 한쪽으로 좀 정렬돼서 탔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약간 들쑥날쑥해서 앞머리가 삐죽삐죽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정된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아쉬운 게 뭐냐면 철우 학생이 준비를 잘하고 성실한 것도 저는 이제 지내면서 알고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실전 면접에서 굉장히 약해요. 네, 그런 환경이 부담스럽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좋은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만 네. 실제로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모의 면접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너무 떨리는 거를 어느 정도는 순수한 떨림이 저희는 보기 좋아서 점수를 많이 주긴 했지만 네. 보는 사람이 이렇게 부담될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네. 좀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달린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수업 시간 끝나고 동안. 나오시고요. 네. 그 현장 실습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좀 아쉽네요. 어떤 질문에서 현장 실습이 아니 뭐 이렇게 자기가 강조를 해야 되는 직무와 관련된 네. 경험을 기억에 남는 뭐 프로젝트나 전공과 관련된 뭔가를 했을 때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현장 실습도 지금 네.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가지고 있는 걸 좀 많이 그게 보여줬으면 뭐냐면 좋겠어요. 네. 집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직무에. 뭘 하면 현장 실습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생각을 못했네요. 네. 현장 실습 2번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궁금한 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었나요? 네. 네, 오늘 면접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경익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경익 학생 오늘 처음인데 자기소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에 재학 중인 박경익입니다. 네, 소감이 좀 어떤가요? 예, 오늘 이렇게 첫 출연했는데 네. 되게 신기합니다. 실제로 유지한 MC도 실제로 봤는데 예, 감사합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정말. 인상이 글로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도 글로벌이에요. 글로벌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를까? 네, 뭔가 앞마당에 기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경희 학생 취업 준비는 잘 하고 있나요? 사실 제가 취업 생각을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잘 많이 모르지만 프로그램 통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KT&G 대 한국 필립 모리스입니다. 그 국내 유일의 담배 회사와 대표적인 외국계 담배 회사죠, 그렇죠? 그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우리 보미 아나운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저는 비흡연자라서 담배에 대한 인상이나 추억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재환 씨는 어때요? 저도 사실은 이게 비흡연자라서 특별히 지금 담배에 대한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게 없지만 일단 어린 나이에는 제 학생 나이 때는 KT&G 담배는 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나 모두 다 대부분 다 외제 담배를 피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많이 KT&G 담배를 피시고 남자분들께서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저기 경익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저는 우선 이 담배라는 기호식품 자체가 몸에 좀 백혈육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KT&G나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딱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의외로 담배를 안 피거든요. 다들 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전 담배 먹어봤을 줄 알았어요. 담배를 심을 것 같습니다. 예. 말보로 하면 옛날에 이제 싸이월드 유행할 때 허세 짤들 많이 올려놨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이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만 내 옆에 있어줄래? 막 이런 글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런 거 생각나네요. 빨리 업계 현황 알아보죠. 국내에서의 업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내 업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KT&G가 약 한 6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필립 모리스 코리아가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그래서 우리가 BT라고 흔히 좀 약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BAT 코리아가 지금 한 13.9%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도 대비 KT&G는 약간 좀 점유율이 줄어들었고요. 외산 담배 업계들은 약간은 점유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가 약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요구 또 금연 캠페인 활동들이 굉장히 다각화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현장 취재였을 텐데 어떻게 좀 떨리진 않았나요? 많이 떨렸는데 이제 막 계절 학기가 끝나가는 때라 지금 대학교 캠퍼스가 사람들 많이 없으네요.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또 많은 얘기해줘서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럼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학생특파원 박경익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자전거 타고 왔나 봐요. 그러게요. 아까 집이 위해 한강에 가봤진 않은데 자, 이번 주 주제 자전거 타러 친구들이랑 대중들의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이죠. 바로 담배입니다. 국내 유명 제조회사인 KT&G 그리고 미국의 필립 모리스. 과연 우리 학생들은 담배를 좀 많이 피나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필립 모리스가 좀 해외 기업이고 멋있기도 너도 하지만 많이 본 척. 영한 그래도 학생이죠? KT&G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민영화됐다고는 진행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KT&G
담배 인삼공사로서 뭔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그런 오늘도 멘트가 길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뭐 봉사 캠프 가는데 거기 KTNG에서도 막 지원을 해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렌즈를 봐야 되는 거야?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담배 하면 어떤 담배가 생각나세요? 말보로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러면 말보로가 혹시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알고 계세요? 필립 모리스예요. 그렇죠. 이미지는 사실 딱히 좋진 않죠. 담배 회사다 보니까 좋진 않지만 그 담배 회사 중에서는 가장 역사도 깊은 걸로 알고 있고 여화구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상업적으로 있나요? 네. 잘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담배는 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KTNG 같은 회사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짧은 생각으로는 저는 필립 모리스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월급계 기업이라? 아무래도 그 KTNG보다는 좀 세계에 뻗어 있는 회사인 만큼 약간 저를 더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사람들 보면은 국산 담배보다는 외국산 담배를 더 많이 피는 것 같고 외종이나 디스플러스 만드는 데보다는 말보로 만드는 데가 낫지 않나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를 보시면은 깜짝이야. 네, KTNG 12명 그리고 예? 필립 모리스 18명에서 필립 모리스가 좀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을 이렇게 해놨네요. 네, 네. 되게 은하수를 옮겨다 놨어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좀 모습과는 좀 약간 상반된 매력인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취향을 좀 좋아하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문방구에 들어갔는데 그쵸. 바로 보이길래 저 손을 좀 그만 떨려요. 네. 빛나는 게 너무 빛나고 있어서 손을 떠니까. 네. 맨솔색 별이네요. 그렇군요. 네. 자, 생각보다 일단 KTNG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학생들이 그 필립 모리스를 좀 더 선호한 이유가 혹시 무엇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인 것 같진 않은데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아하. 그런 뭐 그쵸. 연봉이나 아니면 직무 환경 같은 거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가 좀 높지 않았나. 맞아요. 선생님 네. 또 이런 결과는 또 젊은 친구 사이에서는 사실 KTNG를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제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친숙함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젊은 층 흡연가들도 외산 담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우리 구직 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또 선호도가 크고 또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에서도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지만 KTNG하고 실제로 매출 규모를 따져보면 9배 정도 필립 모리스가 더 큽니다. 글로벌 광고 담배 회사고 1등이거든요. 압도적이네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도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끊어보려고 해도 끊기 어려운 그런 마성의 남자 강백수입니다. 백수의 너트! 이런 거 할 때 리액션을 안 해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라도 해줘요, 그냥. 할수 있는 거라서. 차라리 야유를 해. 아니 차라리 백수의 노트 하면 얼마나 리액션 잘해요. 우리가 모두 다 찬마음으로 노트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서. 먼저 KTNG. 네, KTNG 뭐의 약자일까요?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생.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네. 의외로 코리아 투마로우 앤 글로벌이었습니다. 글로벌이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한국 담배 인상공사가 맞았는데 민영화가 되면서 좀 약간 이렇게 너무 좀 뭐랄까 좀 너무 촌스러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민영화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세계 5위랍니다. 세계 5위요? 네네, 세계 5위의 담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 KTNG는 사실 가장 성공한 민영화 기업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그 홍 선생님께서 이제 KTNG가 좀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배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물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사업 자체로는 지금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역사부터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 보면요. 그 근원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종 36년, 1899년에 그 국내성 내장원에 설치된 삼정과 여기가 홍삼을 전매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52년도에 이제 전매청으로 이제 개편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87년도에 한국 전매공사로 이제 공사화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89년도에 한국 담배 인삼공사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고 99년도에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이제 KTNG로 사명을 바꾸고 민영화되었다. 작년 매출액을 보면
보면 한 4조 한 천억이 좀 넘는 엄청나네요, 수준이고요. 진짜. 영업이익은 더 이 비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담배 회사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1조 3천억 정도. 그래서 굉장히 큰 수치인데 13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담배 시장이 점점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13년도 매출이 3조 8천억이었으니까 더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로 증가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아까 KTNG를 이제 글로벌이 마지막에 지위를 표현한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민영화이오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경영 혁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표를 보면 민영화되기 이전에 기업의 생산성,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이 약 한 4만 7천 개비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002년도 민영화되고 나서는 1인당 생산성이 2만 8천 개피 정도로 무려 한 70% 정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지금 뭐 대우조선 문제도 그렇고요. 시장 경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고 외부 효과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궤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관여를 하는 게 모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공기업들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유인 동기가 좀 부족해지고요. 관료 집단이 이기주의가 생기고 정경 유착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그 조직 내부적으로 부정적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공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좀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나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유인 동기를 좀 끌어와서 지금의 생산성이 굉장히 좀 올라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노트는 제가 좀 약간 트렌디하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죠? 요. 슬림 담배 에세 세계 시장 대세. 네. 자, 이거 됐니? 이제 됐죠, 형님?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예, 이런 거. 방금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나중에 예. 입금할게요. 네. 에세이 하면은요. 네. 이 얇은 이 담배라는 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 초슬림 담배 시장을 에세가 전 세계적으로 석권을 했대요. 네, 세계 판매량 1위고요. 미국, 중국, 이란, 뭐 아프리카에서까지 에세가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다른 기업의 슬림 담배도 있을 텐데 이 유독 에세가 인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에세라는 제품이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KTNG가 작년에 해외 면세점에서 팔았던 담배 개수가 한 4억 6천만 개비 정도 되는데 이 전체 판매량의 무려 85%가 에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약 2억 119억 개비 정도. 숫자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읽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슬림 그러니까 KTNG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슬림 담배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판매되는 상품의 약 3분의 1이 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같은 나라를 보면 저 이슬람 쪽은 이제 담배가 굉장히 좀 독한 담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세는 그러니까 단순히 얇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타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좀 개척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그 시장에 그런 담배가 없었는데 굉장히 좀 해외에서 들어온 담배인데 슬림하고 디자인도 독특하고 또 더구나 좀 순한 담배 이런 좀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세계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주력 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KTNG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실제로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TNG가 13년도 때 한 400만 달러 불과했던 이 해외 면세점에서 매출액이 지난해 한 1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거든요. 2년 사이에 한 2.5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산업이라는 이 특징, 이 시장에서의 담배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는 마찬 항상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중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홍콩, 대만 이쪽에서 면세 산업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 현지화시키기 위한 전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터키라든가 이란, 러시아 이쪽에도 생산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면서 글로벌한 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한 다각화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는 필립 모리스는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 필립 모리스 공장이 있대요. 다국적 담배 기업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공장이 세워져 있고요. 지난해에는 이 한국 필립 모리스가 1억 불 수출탑을 세울 정도로 굉장한 성과죠. 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국내 말보로 그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말보로를 피는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필립 모리스 입장에서도 국내에도 이제 담배를 팔지만 또 여기서 생산한 걸 해외 거점 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스 입장에서는 이제 필립 모리스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여러 국가의 담배를 생산하는데 미국에서만 다 제작해가지고 배포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필립 모리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919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히트작이 이제 50년도 중반에 나왔던 말보로 브랜드가 이제 광고도 굉장히 카우보이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행정계됐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회사도 이제 담배 산업이 앞으로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성장 가능성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제너럴 푸드라든가 크래프트 같은 뭐 치즈 회사, 그 다음에 뭐 식자재 회사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담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는 1988년도에 유통망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국 필립 모리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매출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8천억이 넘는 수준이고 순이익이 한 1,900억 정도. 여기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수의 노트 또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제가 아까 그 대학교 매점에서 외산 담배 보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국 필립 모리스 말보로가 일본계 JTI의 메비우스와 더불어서 국방마트로 그러니까 PX라고 하죠. PX에 입점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 PX는 사실 진입장벽이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곳인데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하대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필립 모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 연령대를 보고 담배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필립 모리스가 한 40%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KTNG가 32%인데 지금 이 충성마트 PX는 과거에 외국계 담배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용되니까 필립 모리스 입장에서는 이 젊은 층들이 필립 모리스를 많이 피는데 빨리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입찰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찰에서 배제됐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납품 품목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이런 민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결과도 나왔나요? 승소하고 아직 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국내 담배의 재배 농가에 반발이 있었죠.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에 한국 필립 모리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가 KTNG가 좋은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대학생들 보면 KTNG 뭐 상상 유니브, 마케팅 스쿨 뭐 이렇게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KTNG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무려 한 3.5% 그러니까 436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 이번에 뭐 담배값 인상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외국 담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들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사회 공헌 활동이 있어야 하고 담배 회사는 왜 그러냐면 이 사회 공익에 좀 저해하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필립 모리스 코리아가 지난해 기부한 금액은 3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 또 자국,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벌어들인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배당금 명목으로 본사에는 미국 쪽에는 제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필립 모리스 취직을 하고 싶은데 필립 모리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 건지 예를 들면 학점이 좋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조금 더 잘해야 한다든지 학점과 영어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제 경력들을 쌓아야 되는지 그런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크게 혹시 이제 담배 관련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은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이요. 저 궁금했던 게 아까 얘기했듯이 KTNG가 민영화가 됐잖아요. 그러게요. 원래 제가 알기로도 그 담배값 이런 게 되게 세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또 담배값도 2,500원에서 4,000 얼마로 올랐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흡연자분들이 힘들 것 그 같아요. 담배를 판매한 수익금이 그 개인한테 들어가는 건지 그런 매출과 관련된 게 민영화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민영화를 기점으로 매출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채용 정보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연봉이나 이런 건 대충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복지 혜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체 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담배 만드는 어떤 직무? 회사이지만 거기 취업하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 친구는 하기 전에 좀 약간 정장돼 있었나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먼저 네. 그 KTNG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어. 그 민영화 이후로 실질적으로 예. 이 수익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익 구조적인 측면은 모든 공기업도 예.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민영화 때문에 이제 소유 그리고 그다음에 경영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가 되고 좀 사업성이 올라갔죠. 실제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한 15위 정도의 시가총액 수준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영화 되고 나서 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갔고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많이 좀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민영화가 됐으면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개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원래 계시던 분이 이제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사실상 아니면은 그런 개념이 개념은 아닌 아니고요. 거예요? 이제 민영화 되게 되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주주들. 그래서 일반 주주들의 이제 공익 지분이 이제 사유 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그 비중이 더 커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국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단한 가게죠.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그 학생들이 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되게 많은데 혹시 한국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세부적인 뭐 이렇게 복지 제도들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근데 구직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니 그보다는 좀 기업의 문화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도 보니까 포춘 코리아하고 자포네는 2015년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을 이제 선정한 발표를 했는데 외국계 기업에서 10위가 이제 필립 모리스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 자유로운 소통 문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아주 딱딱한 기업 문화보다는 좀 수평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한국 필립 모리스에서는 사장님이랑 맞담배 펴도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선생님, 한 대 때리셔도 아니, 돼요. 근데 담배가 나쁜 게 치세요. 아니, 여기서는 이 회사는 자기네들 상품인데 그쵸, 그쵸. 사장님 자기- 앞에서 이제 우리 상품을 내가 이용하는 모습을 내가 같이 사장님한테 하는 건 사장님 저 말벌만 핍니다 하면서 네. 이렇게 네. 네, 그쵸. 그리고 명절 되면은 이제 담배도 한 이제 한 2보루 정도 이렇게 나오고 뭐 예전에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내에서도 담배 핀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담배 지금 사니까. 이제 법규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모르겠습니다. 좀 소소하게 있을 수는 있겠죠. 다른 기업들보다는 당연히 유연하긴 할 거예요. 담배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그렇죠. 하지만 뭐 모든 기업들 우리나라 법규는 준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 정도 맞습니다. 수준은 같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네, 그 담배 회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점을 중요시 여기는지 되게 궁금해 하는데 뭐 학점이나 뭐 영어 점수 아니면 뭐 경력 등 뭐 어떤 점을 좀 중요시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하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쵸,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시장을 다각화시켜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니 또 그런 역량들도 같이 보겠죠. 그래서 KTNG 보면은 KTNG도 채용되고 있는 게 R&D, 뭐 영업, 생산 다른 기업들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품의 변화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뭐 라면 회사다라고 하면 라면의 종류들이 그때그때 많이 바뀌는데 담배 회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히트 상품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제품을 내가 반복적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은 혁신 활동을 통해서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면세 산업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지금 뭐 신흥시장, 뭐 중동이라든가 동유럽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선진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만 금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그러다 나라든-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 위주의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본인의 어학이라든가 글로벌 감각도 좋은 소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궁금한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데 아까 슬림 담배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슬림 담배는 왜 더 피우게 되는 걸까요? 혹시 그것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순한 담배가 이제 예. 그런 거가 있죠. 순한 담배는요, 타르 함량이라든가 니코틴 함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들은 내가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네. 좀 순한 걸 피자. 그런데 이제 순한 걸 피게 되면 순하기 때문에 시쳇말로 이제 니코틴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럼 더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독한 담배보다 저가형 담배로 가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건 조금 아니에요. 들어갔다고 해서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또 웰빙 트렌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콜라 대신에 제로 콜라를 먹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제 친구 중에서는 슬림 담배를 양복안 주머니에 넣었을 때 안 부족해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사서 피는 주변 친구들도 많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공간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득을 볼 수 있어서 딱 넣었을 때 바로 들어가는. 그리고 사실 그 슬림상 담배가 초반에 나왔을 때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네. 여성 수요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성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얇고 예. 휴대하기도 편하고 순한 담배에 대한 시장 맞아요. 수요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녹아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백성희 전담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은 그러면 상식상에서 질문을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하려니까 많이 떨리죠. 제가 상식적인 걸 오랜만에 하려니까 그쵸 마음이 많이 떨리는데 네.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이야. 연봉을 좀 알아보면 16년 이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KTNG가 한 4,100 정도 수준이고요. 필립 모리스 코리아가 한 3,500 정도 수준입니다. 꽤 높은 편이죠. 아까 이익이 좀 많이 나니까.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 이때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니까 영문 레주메 커버 레터를 이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인적성 검사가 여기도 지금 외국계 기업들도 이런 걸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턴십 결과로 면접을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테스트는 상황 판단 유형과 수리력 테스트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지금 직무들을 보면 서울 본사에서는 영업 마케팅, 재무, 뭐 HR 홍보 이런 이쪽 좀 경영 지원적인 직무가 이행이 되고요. 양산 공장 쪽에서는 생산, 품질 관리, 또 이제 재무 홍보 또 이런 직군들의 채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NG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과, 이과 두루 또 전공 무관으로 또 영업 관련된 직군들이 채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요? 네. 이거 약간 상식을 벗어난 카더라일 수도 있는데 왜요? 근데 진짜로 이런 카더라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카더라는 상식 바뀌니까. 전 카더라가 있으면 그걸 질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흡연 경력이 담배 회사 입사에 도움이 된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은 이제 금연을 이제 강요하는 그 조건에 넣는 기업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리스크는 없겠죠. 아무래도 담배를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건강을 위해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럼 무슨 뭐 소비자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류가 약하긴 해요. 근데 그게 내 취업의 강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담배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연구개발 파트에서는 좀 담배를 직접 테스트해서 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직군을 좀 수행해야 될 건 아주 좀 특수 포지션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담배의 맛을 알아야지 제품을 구매할 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얼마나 잘 피는지 약간 이제 도나스 만들고 막 용가리 만들고 보여주고 막 이제 이럴 때 때리시는 겁니다. 이럴 때입니다. 막 혀로 끄는 거 보여줘. 죄송합니다. 해보셨어요? 진짜 궁금해서. 담배 자체를 안 피는데 제가. 남이 형효에 껴줄까요? 남이 형효에 그럼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찰 불러야죠. 그거는 위험한 거죠. 자, 빨리 또 다른 카더라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야겠다. 네. 한국 필립 모리스는 영문 이력과 국문 이력이 달라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 외국계 기업 쓰는 친구들이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문 이력서는 이렇게 쓰고 또 외국 이력서는 그러니까 영문 레터는 어떻게 쓰고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같은 채용 담당자가 읽어보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본사 발송용으로 쓸 때도 많으니까요. 부담 없이 좀 번역해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영문으로 이제 컨텐츠를 바꾸게 되면 국문에 있는 미사구 같은 것들이 똑같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양이 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축약시키면서 커버레터 작성을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오늘 제 카더라는 이제 의문의 2패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NG와 한국 필립 모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KTNG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기업의 역사 뭐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필립 모리스가 한 수 위지만 뭐 정말 단기간 안에 세계 5위의 기업으로 이렇게 등극할 정도로 그 안에 잠재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것 같아서 네, KTNG를 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은요? 저도 KTNG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사회공헌 사업들이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요. 특히
그 KTNG 상상마당 있잖아요. 상상마당 있죠. 네, 그쪽에서 예. 이제 인디 뮤지션들도 많이 많이 하죠. 지원해줘서 제 맞아요. 주변 뮤지션들도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말씀 또 드리자면 저희 방송 저희 아버지가 많이 보시거든요. 네. 네, 아버지가 이제 한국 필립 모리스를 좀 장사를 좀만 덜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무슨 많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배 네네. 좀만 이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무엇을 피십니까? 네? 네, 한국 필립 모리스를 피우고 계신데요. 네, 면세점에서 이거 사다 드릴 때마다 아니 왜 사다 드리세요? 근데 이게 어차피 사서 피시는 거 싸게 사드리면 또 좋겠다 싶어서 이게 저도 사드리면서 이것이 효도인가 불효인가 고민을 좀 하는 거네. 네, 그렇죠. 네. 불효인데 불효 아닌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 아버지는 한 보루 사다 드리면 왜 두 보루 사오지 한 보루만 사왔냐고 뭐라고 그러시고 또 자식 사랑인가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우리 홍쌤의 팁 좀 부탁드립니다. 담배 시장도 이제 변수들이 많죠. 뭐 일부 대체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전자담배 시장도 계속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금연의 욕구, 그다음에 뭐 담배세 인상 이런 외부 환경들의 변화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차치하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니까 그냥 펴도 좋다 뭐 그건 아니지만 여튼 그렇게 좀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아까 KTNG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업 전반을 좀 넓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연이라는 건 뭐 사회적인 실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